자, 그러면 2023년 코스피가 2650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 전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보통 11월쯤 되면은 내년 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 걸 다 모아가지고 빼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맨날 틀리거든요. 2000에서 2650까지였어요. 그거 빼면 돼요. 네. 켄 피셔가 만든 전략이에요. 그래요? 켄 피셔도 자기도 맨날 이 증권 사람들 안 찍은 쪽만 갖다 박으니까 거의 늘 맞더라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되게 파워풀해요, 이게. 네, 이 방법이. 네. 세상에. 네. 이걸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니,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오늘도 보고 또 봐도 네. 반가운 그분. 그리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분. 아. 만나고 뒤돌아서면 이상하게 생각나는 아주 매력적인 남자. 강한 남자, 보면 환장하는 남자. 우리 강환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강한 남자. 보면 왜 그런 환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력이 넘쳐요? 쑥스러웠어요? 네? 쑥스러우신가 아니, 그런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 많이 듣긴 했어? 그냥, 네, 내낌대로 하는데. 네. 예. 아니, 네. 저번에 이제 김현우 소장이 무슨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없을 네, 맞아요, 때 맞아요. 왔는데 네, 그쵸. 10월쯤이에요. 네. 그 사이 뭐 특별한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10월에 와가지고 11월에는 장이 쫙 좋아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12월은 안 좋아요. 그래서 슬프기는 한데요. 뭐 그래도 5월, 10월보다 낫네요. 네. 5월, 10월보다 네, 나아요. 네, 예. 괜찮다. 뭐 책 내셨던 거 지금 또 새로운 책도 내신다고 했는데 네. 검증된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만드는 파이어족 프로젝트 요거 어때요? 잘 팔리나요?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출판사에 물어봤는데 한두 달 전까지 25,000권 팔렸었거든요. 그럼 지금 좀 넓겠죠 아마? 네. 납 내시죠. 물론 작년이면 좀 더 많이 팔렸을 겁니다. 진짜. 그래요. 아. 자, 오늘도 퀀트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그 퀀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강환국 작가님 처음 나온 편부터 아, 그죠. 차례차례 네, 네. 보시면 예. 이해 폭이 확 넓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비콘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퀀트. 뿌리가 뽑히지가 않네, 그 비콘트들. 아 진짜. 아. 펀트로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올해 주식시장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펀트는 11월부터 4월 그리고 5월, 10월을 나누고 역사적으로 11월부터 4월의 수익률이 좋다. 그러니까 5월, 10월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전에 힌트 주셨잖아요. 네. 11월은 좋았는데 12월은 안 좋았다. 그렇죠. 네네. 마찬가지였어요. 역시나 보통은 11월, 12월 둘 다 좋은데 네네. 올해는 11월만 좋았고 12월은 안 좋았다라는 거죠. 12월은 네네. 안 좋았다. 예. 다른 달은 어땠나요? 보통은 이제 1월, 3월, 4월이 좋죠. 2월은 살짝 쉬어가고. 네. 보통 미국도 그래요. 네. 지금 녹화 기준으로 이제 2022년의 마지막 주거든요. 네, 네. 1월부터는 좀 장이 나아질까요? 그건 알 수가 없겠죠. 물론 당연히 알 수 없기는 한데 평균적으로는 1월이 좋은 편이고요. 네. 1월에는 또 볼 게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이게 또 미국 주식시장이 1월에 첫 5거래일에 이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해 수익이 날 확률이 83% 정도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1월에 첫째 5거래일 동안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전체 해 수익일 확률이 83%고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수익이 크게 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해에 손실 난 경우 거의 없어요.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꽤 중요한 거고요. 1월에 손실이 나면은 무조건 손실이 오는가? 이제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그 해에 수익이 날 확률이 확 꺾여요, 진짜. 40에서 50% 정도 꺾여버려요, 이게. 그 수익은 네. 2월 대비 연말에 갔을 때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인 그쵸, 건가요? 그 전체 해. 네, 그죠. 전체 네, 해. 네, 네. 그래서 1월 첫째 주,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MDD? 이거 뭐예요? MDD.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악의 손실이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퀀트 같은 경우는 백테스트를 하는데 20년 동안 이 전략을 썼다. 그러면은 그 최악의 순간에 얼마나 깨졌는가. 그게 MDD죠. 그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세요? 그것만 관리하죠, 사실. 그것만? 네, 수익 관리 안 해죠. 네, 네. 지금은 네. 수익 관리가 네. 아니라 손실 관리만 한다. 네, 그죠. 네. 지금 상황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전 책에 나오는 전략들은 그냥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크게 상관없이 그냥 매년 쓸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배분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긴 주식 비중을 컨트롤 돌리고 뭐 그런 거. 자, 그러면 2023년 코스피가 2650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있죠. 네. 그래요? 네. 장 전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증권사에서 한 보통 11월쯤 되면은 내년 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망치가 막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A 증권사는 이제 내년에는 뭐 2100에서 2700까지 갈 것 같다. 또는 뭐 1800에서 뭐 2400까지 갈 것 같다. 이런 건 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걸 다 모아가지고 그 분위를
빼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맨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제가 그 분석을 했을 때는 주된 밴드가 2000에서 2650까지였어요. 그거 빼면 돼요. 예. 그러면 사실 2000 이하 또는 2650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제 접이 되게 쉬워져요. 이제 2000 이하일 가능성이 사실 이제 별로 없는 게 한국 기업들이 은근히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순자산은 매년 한 9% 정도 상승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가가 그 장기적으로 한 9% 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근데 물론 주식은 그 순자산과 완전히 똑같이 가지는 않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낮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자산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순자산이라는 큰 중력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순자산의 70% 미만으로 간 적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거이고 금방 다시 반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년 말에 코스피가 2000 이하로 간다는 거는 그 PBR가 0.7 이하, 그러니까 순자산의 70%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제가 2000 이하로 못 간다는 말은 안 해요. 왜냐면 갑자기 푸틴이 우리 핵을 한번 써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시진핑이 대만 나쁜 놈들 빠바바방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2000 미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뭐 3차 대전이나 이런 거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 주가는 거의 99.999% 확률로 다시 회복을 해요. 코로나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그 금융위기 때 뭐 코스피가 890까지 간 적도 있고 뭐 코로나 때도 1400까지 일시적으로 갔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다. 왜냐면 순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2000 이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결론인데 그럼 이제 이쪽밖에 없잖아요. 2650 이상. 켄 피셔가 만든 전략이에요. 그래요? 켄 피셔도 자기도 맨날 이 직구 사람들 이직하는 거 보고 거기 이 사람들이 안 찍은 쪽만 갖다 박으니까 거의 늘 맞더라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제가 똑같게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밴드가 2600에서 3600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3600 이상이냐 2600 이하냐 두 개만 맞추면 되는 건데 3600보다는 2600 이하가 확률이 더 크다고 제가 봤어요. 왜냐면 이제 1400부터 3300까지 벌써 갔는데 거기서 또 3600 넘어가서 또 갈까라는 하나 의문이었고 이제 보통 제가 늘 말하고 다니는 이제 2로 끝나는 해에 보통 저점이 오고 중간 선거 때 보통 미국 시장이 안 좋고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2600 이하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게 제가 영상으로 1월 6일날 올랐는데 1월 27일날 장중에 26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했죠. 이제 3주 만에 내가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2650일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이거를 15년 동안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의 분석과 실제 코스피. 진짜요? 네. 네. 15번 중에서 5번을 맞추셨는데 그 5번은 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번에는 그냥 횡보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횡보 안 한 적이 5번이었거든요. 그때만 맞았고요. 그 이분들이 15번 중에서 10번은 횡보를 예측을 하고 5번은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08년 같은 경우는 주식이 오른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떨어졌죠. 09년에는 그때 리마브라스 다음에라서 기술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올랐죠. 당연히. 0910년에 주식이 2년 연속으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11년에 3천 간다 했거든요. 당연히 빠졌죠. 17년에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8년 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0년에 강하게 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21년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번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다 무조건 다 틀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들의 밴드를 딱 보고 아래냐 위냐 하면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방향성을 제시 안 하고 그냥 횡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위아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끔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올해는 오른다. 그럼 무조건 반대라고 보면 돼요. 이 애널리스트를 활용해가지고 장 전망하는 게 의외로 되게 쉽고 되게 파워풀해요 이게 이 방법이. 지난번에 3%에서 그거 하시는 분이 한번 오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야, 당신네들 밴드 보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냐? 장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300에서 1800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딴 사람은 3200에서 3800으로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시는데 근데 그들의 밴드는 묘하게도 15년 동안에 늘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100, 200 거의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니를 뭐냐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했고 본인도 솔직히 2750 찍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가지고 100%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근데 이런 분석이 참 묘해요. 이게 맞는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흥미로워요, 진짜. 그럼 과거 전망들도 다 해석을 했던 게 다 실제로는 강왕국 작가님의 해석이 더 맞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5년 동안 이제 분석을 다 봤어요. 한번 15년 실제로. 그리고 이분들이 상승장을 맞춘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사실 대세 상승장이 자주 있진 않았거든요. 그 07부터 제가 봤으니까 07, 09, 10은 좀 살짝 그렇고 뭐 17, 20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희한하네. 한 번도 못 봤었네.
미국도 비슷하기 때문에 킹피셔가 미국 애널리스트들을 보고 그 전략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확실히 근데 미국 증권사의 전망치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좀 와이드하더라고요. 넓죠. 네, 네, 폭이 훨씬 더 넓어요. 네, 네. 자, 2650 아까 2800 전망한 데 있으니까 그럼 조금 높여잡으면 2800 넘어서도 11월 말에 그 이거 보고 2651 이상으로 했으니까 저는 일단 그걸로 스테이하죠. 내년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업종들이 있을 텐데 이 업종만은 반드시 좀 걸러라. 네. 아, 하는 게 그것도 있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말하기는 했는데 11월에 봤을 때는 9개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는데 그 중에 8증권사가 반도체 6개가 2차 전지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거 걸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농담으로 말했는데 솔직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15년 동안에 그것까지 분석 안 했어요. 이분들이 어떤 업종을 추천했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는 그건 너무 복잡한 분석이니까 네. 그것까지 제가 안 했는데 그 농담으로 제가 말을 한 거고요. 저 몰라야 되는데 뭘 잘알았지. 솔직하시니까 더 믿음이 가. 네, 근데 물론 나는 이제 몰라요, 좀 그래도. 고수들은 1970년대를 많이 보거라 메탈, 에너지, 경기 민감주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건 몰라요 저도. 퀀트가 그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매해 2가 들어가는 10년 주기에 네. 여기 좀 안 좋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마음이 이제 별로 없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년에 한 번에 오는 그 우주의 기운을 찍고 네. 보통 한 4, 5년 동안의 장이 2배에서 4배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요번엔 2배가 될까 4배가 될까 보면은 그런 이제 2배가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아직도 지금 미국 장이. 네. 사람들이 이제 펄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펄에서 나오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 그 작년 순이익이나 아니면은 내년 예정치 순이익으로 많이 그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CAP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쉴러라는 노벨상을 받으신 교수님이 만드신 지표인데 최근 10년의 순이익의 평균을 내서 그걸로 펄을 계산을 해요. 경기 효과를 뺀 거죠. 왜냐면 이제 경기가 좋으면은 보통 어닝이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경기가 나쁘면 평균 이하로 나오니까 그거를 다 뭉뚱그레 하기 위해서 네. 최근 10년치를 모아서 한다. 이제 그걸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CAP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가총액 나누기 10년 이익의 평균 그걸로 하는데 그 지표가 5년에서 10년의 수익률을 상당히 정확히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은 아닌데 장기 수익. 한마디로 이 CAP가 높으면은 그 5년에서 10년 동안의 수익이 굉장히 가난하고 CAP가 낮으면은 5년에서 10년 수익이 보통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27 정도라서 그러니까 2022년에는 네. 30 넘게까지도 갔는데 지금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27이에요. 좀 비싸긴 비싸요. 전체 평균이라고 그죠? 27은 예, S&P 500의 평균. 예. 그거를 보면은 이제 4배까지 반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잘해야 2배?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발언을 하면 할수록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있는 건지 주식 한번 떨어뜨렸다 다시 띄우려고 하는 건지 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고, 전 천재를 이해 못해요. 참고로 제가 2020년 9월에 테슬라에 대한 영상 하나 찍었어요. 그때만 해도 적자였거든요, 테슬라가. 이런 주식은 이제 단기로 가져가야 된다고. 왜냐면 모멘텀이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제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야, 밸류에이션을 봐라. 적자고 지금 이제 순자산이나 매출액 대비 저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거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욕을 뒤지게 많이 먹었죠, 근데 결국은 뭐 제가 맞았죠, 뭐. 왜냐면은 제가 그거 찍은 다음에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실제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영상 찍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가격이 낮거든요. 보면은 그 주식을 살 때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장기 투자를 할 때. 한마디로 그 비싼 거를 사면은 이게 모멘텀이 있으면은 그냥 비싼 거 상관없이 뭐 1, 2년 정도는 어떻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5년, 10년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밸류에이션을 이겨낸 주식이 별로 없어요. 예. 다시 다 땅으로 돌아와요, 그 주식이. 네. 하늘에 있다가. 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1부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제 또 본격적인 저희가 네. 퀀트를 보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실전. 또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 만나요.